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입니다. 비트가 일단은 지금 요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주봉 요거 마감을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가격상으로 어제 거의 27,900 요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 뭐 주봉 마감을 봐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가 뚫렸을 시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이 구간 28,000, 29,000 여기에서 지지가 못 나온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200주, 지금 200주가 22,000, 21,800 요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0주 이평이 지금 비트코인의 이전 저점 2017년 불장 때 비트코인 2만 달러 가면서 막 환희에 찼을 때, 그때 여기 고점하고 지금 200주랑 비슷한 지점에 와 있다. 제가 200주 이평을 항상 자주 언급드리는 이유가 200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역사상, 근데 지금 얘는 비트코인 이제 비트 스탬프 차트인데, 이제 얘는 차트가 거의 뭐 2013년 12 이때부터 거의 제공이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일단 한번 보시면은 200주가 아직까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다. 요때 코로나 사태에도 일시적으로 뚫었지만 결국에 꼬리를 달고 지켜줬었죠.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포였는데, 이때 마치 한번 올리고 빼니까 설거지를 한번 하고 시장을 빠져나간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설이 나돌 정도로 공포였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200주 이평은 사실 비트코인 역사상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그쵸?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지력이 꽤나 견고한 선이다. 그쵸? 그렇다고 그럼 일단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 지지 정도, 지지를 한 번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서라도 지켜주면은 일단 200주선은 뭐 지켜줬다 라고 보는 게 맞고, 그쵸? 200주선의 지지력이 단단하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 닿았을 때 뭐 풀매수를 잡아라,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 일단 여기가 뚫리면 200주까지는 열려있다.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과거에도 우리가 시장 심리 상태는 사실 비슷해요. 요때나 여기 2만 찍고 기간 조정 길게 줄 때나, 사실 이때도 여기 쭉 오면서 6,000달러를 여러 번 테스트 해줬기 때문에, 아, 여기는 지켜주는구나, 뭐 산바닥은 뭐 집을 털어서라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결국에 여기 요 삼각형 형태를 돌파를 못하고 한번 빠졌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 200주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10,000달러 상승해서 14,000달러, 13,000달러 정도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심리가, 그쵸? 6만 달러 한번 찍고 그 다음에 6만을 살짝 넘었어요. 6만 8천. 사실 이때 다시 뭐 이제 뭐 8만 달러 간다, 9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간다, 요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어요. 실제로 이 피보나치 비율도 마치 엘리엇 파동처럼 진행될 것처럼 좀 칼같이 잘 맞아 떨어졌죠. 사실 저는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오히려 좀 불안한데,
엘리엇 파동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이렇게 파동을 잘 맞춰놓고 이제 마치 한번 3파까지 나오고 한번 5파동을 한 번 더 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는 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가 너무 잘 맞으면 오히려 좀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저 드리려던 말씀은, 일단 지금 빠지면 200주까지는 열려 있고 여기서처럼 기간 조정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반드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긴 기간을 줄지 안 줄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때 첫 번째 200주 터치하고 그 다음 불장까지 2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2년이 걸렸다고 뭐 반드시 여기서 200주 터치하고 다시 불장까지 2년 뭐 그런 논리로, 반드시 그런 논리로 볼 수는 없고, 사실 2년이면 여긴데, 그쵸? 360일 잡았을 때 대충 이 정도잖아요. 네. 200주를 살짝 터치하고 V자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뭐 반드시 뭐 지지가 나올 것이다, 뚫릴 것이다, 그거는 사실 뭐 아무도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200주를 터치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애매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기간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사실 이때도 여기서 제가 이더리움 매수를 이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일찌감치 빠져가지고 막 $20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2,000 선이지만, 그때도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샀는데 거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200, $300. 특히 여기 빠졌을 때는 뭐 말도 못했죠. 제가 이더리움 계속 사모을 때 이제 이오스를 사모으는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야, 그 이더리움 뭐하러 사냐, 그거 뭐 비탈릭 부테린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꼴통 같은 트윗 날리고 뭐 나는 가격에 관심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좀 희롱하는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이 가격이 먼저 빠졌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그 어떤 애지간한 알트코인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좋았죠. 실제로 $4,000까지 갔으니. 지금 시장도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지만 빠졌다고 끝이 아니라, 사실 먼저 빠진 애들은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오히려 더 먼저 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시장 심리가 사실 여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뭐 기간 분산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오히려 200주를 터치해주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정된 알트들을 사모으면 향후에 다시 비트가 추세가 살아났을 때 오히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법이고, 네. 어쨌든 200주를 어떻게, 200주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줄지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요리를 해서 지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 네. 200주가 사실 뭐 이탈하는 척을 해주고 이 아래서 놀다가 올려줄 수도 있는 법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 200주를 터치해주면은 앞으로 불장까지 한 1년은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제 시드상 그래요. 예. 200을 터치하고 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알트들이 빠지긴 빠지는데 모네로나 라이트코인 같은 좀 라지캡 코인들은 좀 덜 빠지고, 그 쬐깐한 애들은 뭐 거의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시총이 작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개당 가격이 작은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폭락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너무 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사실 폭락이 된다는 건 폭락이 되는 애들은 오를 때도 사실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빠질 때는 일단 폭락하는 거에만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더 빠진다. 뭐 큰일 났다. 그렇죠. 근데 사실 시드 분배만 잘하고 기간 분산 매집을 하면은 오히려 싼 가격은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저는 당분간은 좀 비트코인을 지켜보면서 알트들을 어떤 걸 매집을 할까, 그걸 좀 보고 있는데 모네로를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크게 봤을 때 여기서 얜 사토시 마켓에서 여기 더블 탑을 만들어준 구간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고 이 구간을 지켜주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달러 차트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모네로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사토시 차트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달러 마켓에서 얘는 어쨌든 전고를 넘어와 줬던 애고, 우리가 컵앤핸들 패턴이 나오려면은 보통 같은 지점의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말아서 재차 올라가주는 요런 느낌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뭐 모네로 매집을 시작을 할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폭락하는 애들은 만약에 비트가 200주를 터치해준다 그러면 그때 약간 물타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200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얘를 못 지켜준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떨어져 주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 했던 금액은 뭐 물타기가 안 되면 그냥 단타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물타기가 되면은 다시 불장까지 계속 매집을 하는 것이고,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이 뚫리면은 200주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가만히 잘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유가 폭등하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지금 그냥 뭐 주식시장에 약간 하위 호황 같은 느낌이라서 실제로 독립적으로 놀지 못하고 있잖아요. 차트가 미국 주식 빠지면 덩달아 빠지는, 근데 더 큰 폭으로 빠지죠. 네. 비트코인은 현재 명백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차트가 아닙니다. 네. 그냥 세계 경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S&P 지수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도 그렇고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해주고 있으니 이렇게 예쁜 모양새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 이후에 컵앤핸들 만들어주고 힘차게 올라가고 있죠. 예, 달러는 힘차게 올라가주면 안 되는 애인데 힘차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달러 인덱스가 이전 고점까지는 여기 열려있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 줄 때 비트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지 않을까. 그럼 비트는 200주, 200은 지켜줘야 하는데, 예. 200주 근방에서 반등 나면서 올라가주고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네. 200주랑 정고는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떨어지는 이 모양새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얘가 이 반등이 최소한 정고는 못 넘더라도 여기 6만 달러 부근 정도까지는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가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지금 빼고 있죠. 이거 200주도 못 지켜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0주를 못 지켜주면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구간 봐야 될까요? 13,000? 답답하네요, 그죠? 네. 어찌됐든 기간 분산을 잘 하시고, 알트는 물린 게 계시면은, 그러니까 섣불리 물타기를 결정하지는 마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트 물타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200주를 터치했을 때 뭐 물타기 금액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있다. 그럼 이런 데서 40만 원 정도는 물타기로 좀 쓰고, 왜냐? 200주가 과거에 한 번도 뚫린 적이 없고 좀 든든한 선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만 지금 평단가가 좋지 않은 코인들에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고, 그 다음 60%는 만약에 200주를 뚫고 떨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기간 분산해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뭐 1년 정도 물타기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수익으로 빠져나와야죠. 네. 비트코인이 참 이렇게 뭐 달러라든지 미국 주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S&P 지수가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S&P가 200까지 빠지려나 여기? S&P도 200주는 꽤나 지지력이 있는 선이긴 한데, 그렇죠? 지지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고, S&P가 200까지 밀린다, 200주까지 밀린다. 그럼 비트는 거의 무조건 200주까지 밀리겠죠. 어쩜 200주들 얘처럼 좀 꼬리를 다는 식으로까지 좀 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S&P 지수가 10% 20% 빠지면 비트코인 30% 40% 빠지는 애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가 해야 될 건 시드 관리입니다. 시드 관리. 나중에 빠지고 재차 여기서 말아 올리는데 시드 없으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올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포트폴리오를 짜고 들어오셔야 돼요. 최소 2년은 잡으셔야 돼요. 네. 내가 시장에 어떤 시점에 들어오든 2년은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2년을 매수할 금액을 들고 오란 얘기가 아니라 1,000만 원을 넣든 1억을 넣든 2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만약에 나는 아직도 시드가 1년 반 정도 남아있다. 6개월밖에 매수 안 했다. 매주 같은 금액을 매수했으면 1년 반 정도 남아있겠죠. 그럼 자동으로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에 너무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냥 내 자금의 투자 계획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매주 혹은 매달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왜 은행에도 적금 낼 때 우리가 뭐 매달 20만 원 넣을지 30만 원 넣을지 뭐 50만 원 넣을지 몇 년을 할지 정하잖아요. 근데 투자할 땐 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똑같거든요, 사실. 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 뭐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죠. 적금 1년이다. 그러면 얘는 2년에서 3년은 잡는 겁니다. 네. 빠질 땐 빠지더라도 오를 때는 큰 폭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올라가 줄 줄 모르겠는데, 네. 어떤 차트든지 그렇습니다만 100% 일방적으로 오르진 않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그럼 얘가 빠지는 구간에서 비트의 반등을 한번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S&P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비트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물타기를 좀 해야겠다. 네. 저 같은 경우 뭐 100만 원 정도의 시드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를 뚫고 떨어진다면 200주에서 여기서 한 40% 정도는 물타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드 관리,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드 관리 잘 하시고, 네. 빠질 때 내 시드가 남아 있어야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물타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애초에 기간을 길게 잡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시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내가 물린 금액은 비트가 전고를 넘어가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빠졌을 때도 매수를 해야 돼요. 공포일 때 사서 욕심일 때 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공포일 때 살려면 그때 시드가 남아 있어야 돼요. 네. 모두가 털고 나갈 때도 계속 살려면 시드 관리를 항상 잘 해야 됩니다. 네. 투자 시장은 항상 반복되지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당하기 때문에 왜? 투자 계획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투자계의 거장들 오렌 버핏도 있고 그쵸? 투자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게 사람은 원칙이라고 해요. 워렌 버핏이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그쵸? 코카콜라 주식이 바닥이 됐을 때 매수를 크게 들어갔다고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자 시장을 보는 커다란 그 흐름을 잡아내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물론 빠질 때 기다렸다가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간을 길게 보고 본인의 시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